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이라는 건데요. 앞으로 이 강연을 듣고 나서 여러분께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파벳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영어로 읽어보자면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지금 삶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사이에는 선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에 마지막에 이제 가장 어려웠던 선택은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에도 이제 제 자녀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자녀분들한테 이 얘기를 한다면 이런 표정을 짓지 않을까. 귀엽죠? 네. 왜 이렇게 울까요? 그 이유는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엄마를 선택하자니 아빠가 용돈 안 줄 것 같고, 아빠를 선택을 하자니 엄마가 맛있는 것을 안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어떤 한 프로가 있는데요. 그 프로가 전략적으로 아주 아빠의 선택을 마구마구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가 있는데 바로 이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죠. 아빠들이 이제 엄마처럼 음식도 잘해주고 잘 놀아주고 하니까는 애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꼬시는 겁니다. 나를 선택해, 나를 선택해. 그래서 애들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엄마를 선택하게 되면 아빠가 해주는 거를 받을 수가 없고, 아빠를 선택하면 엄마가 해주는 걸 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선택에 명확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LG 인하원 대리 진급 교육을 봤는데요. 그때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 선택의 기준 첫 번째입니다. 고객에게 경쟁자보다 더 큰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라. 비록 이 애플 컴퓨터가 가격은 비싸지만 현성보다는 고객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선택 기준의 키포인트는 바로 더 큰 차별적 가치라는 겁니다. 어렵죠?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선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는 어떤 가능한 대안 중에서 바람직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바람직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한 가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포기하는 비용을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이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A와 B의 물건이 있었을 때 A가 100원, B가 70원이라고 쳐보면 A를 선택하면 기회비용이 70원이 되는 거고 B를 선택하면 기회비용이 10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A를 선택하게 되는 거겠죠. 기회비용이 더 적으니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희소성 때문에 한 가지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부를 선택할 때의 기회비용은 TV 시청의 즐거움의 가치겠죠. 여기서도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즐거움의 가치. 자, 시간에도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여기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선택할 때 이제 가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차별적 가치가 나오고 즐거움의 가치. 가장 가치 있는 일. 여기서 되게 궁금하죠. 가치가 과연 뭘까? 대답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키피디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가치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좋은 것, 값어치, 유용, 값을 뜻하며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 충족시키는 성질, 충족시킨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성질을 말한다. 아무리 이렇게 해석해도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저는 가치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치란 끌림이다. 내가 끌리는 것이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끌리는 것, 뭐가 끌리는지 한번 선택을 한번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자라고 생각하시고 여성분께는 죄송하지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박지선을 선택할 건지, 김태희를 선택할 건지. 자, 여기서 박지선을 선택하실 분, 김태희를 선택하실 분. 예, 역시 참 쉽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새로운 또 다른 이제 가치 판단 기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박지선은 글로벌 대기업의 주주로서 천조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매우 착해요. 그리고 남자를 배려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술집 알바를 하면서 남자들을 꼬시고 그 돈으로 도박과 마약을 하는 사람이죠. 자, 이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위한 선택이에요? 결혼이요. 결혼. 네네. 결혼 안 해야겠다. 네. 나는 처음부터 김치.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가치가 들어오면서 선택하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애매하죠. 자, 좀 더 어려운 선택을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어제 저희 그 COM 때 그 철학 심리학과 교수 성함을 잘 모르는 그분이 와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가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어제 강의 다 들으셨죠? 그 강의 전에 전 만들어 따라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그 KTX 운전 기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스탑 레버가 고장 나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이 세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레버가 있어요. 돌리면은 이 레버가 이제 레일을 전환시켜서 이쪽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냅둬서 세 명을 죽일 것인지, 아니면은 레버를 돌려서 이 한 사람을 죽일 것인지. 노경훈 주임님 선택해 주십시오. 레버를 돌려서 한 사람을 죽이죠. 그러면 노경훈 주임의 생각은 한 사람의 가치보다 세 사람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노경훈 주임이에요. 근데 저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노경훈 주임 앞에는 정말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 기차가 이 사람을 죽일 텐데, 만약에 노경훈 주임이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밀어서 이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기차가 이 사람 한 사람만 죽이고 멈추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한 사람을 죽이는 가치가 더 큰 건지, 아니면 세 사람을 죽이는 가치가 더 큰 건지. 어렵죠. 아까 사례랑 똑같습니다. 노경훈 주임이 레버를 돌려서 이 사람을 죽이나, 노경훈 주임이 이 사람을 밀어서 이 한 사람을 죽이나, 결과는 똑같은 거죠. 레버를 돌린다고 해서 내가 내 무의지로 돌린 게 아니라 의지로 돌린 거고, 노경훈 주임이 의지로 이 사람 죽인 거니까 똑같은 기준이죠. 이것처럼 너무나 이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복잡해요. 모든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 가치가 복합적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고민을 하는 과정이 철학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 철학적 사고가 뭐냐면 끊임없이 이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건지 찾는 사고방식을 철학적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철학적 사고를 하면서 여러분이 가치가 뭐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대답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대답해야지. 이거는 맞는 답이야.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보통 사회에서는 틀리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 너가 잘못했다. 이 생각이 잘못했다. 하지만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겁니다. 그럼 이 다른 거에 대한 사례를, 가치 판단에 대한 사례를 한번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토너가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의 가치는 내가 이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정말 가치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승점을 향해 뛰어간 거고,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도 사실 뭐 결승점 가고 싶진 않았겠죠. 다른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승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라고 계속 사회적으로는 뭐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부정을 할 수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마라토너로 이제 자리에 왔는데 꼭 뛰어야 됩니다. 뛰긴 뛰어야 되는데 이 같이 가는 길에서 나만 또 빠지면은 이 현실적으로 또 제약이 많죠. 뭐 내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내 친구랑도 뭐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하지만 그 자신의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한 짧게 한번 보실게요. 많이 보셔서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거라서.
영상을 보셨는데요. 지금 이 폴포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오페라 가수였으면 이렇게 환호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현실을 계속 이겨내고 자기의 가치에 맞게 삶을 계속 개척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람들의 이제 공감을 얻어내는 거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이 사람을 되게 존경하고 멋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현실과 이제 그 이상과의 그 어떤 벽을 좀 깨는 단어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 전에 많은 멘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Love what you do. 아니, 이겁니다. 아, 이거죠. 기획한 거지, 이거. 아니, 너무 무서워. 딱딱해가지고, 저 한번. 그거 알지, 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일을 계속 찾으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취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멘토들은 항상 너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해야지만 너는 인생에서 성공할 것이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사실 몰라요. 저는 지금도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지 미친 듯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99%의 사람들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꿈을 찾는 프로그램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네가 좋아하는 꿈을 찾아야지 남이 그렇게 하는 거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1%일 수도 있고 자기 속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내가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쉽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게 Love what you do. 네가 지금 하는 것을 사랑을 해라. 정말 너가 사랑하는 일을 사랑한다면 모든 게 좋아질 거다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Love what you do.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 더 중요한 거는 Do what you love. 여러분께서 정말 내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발전적인 삶이 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